다큐멘터리에서는 총 5군데를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피트니스를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댄 뷰트너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평생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유독 많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건지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이를 보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총 5군데를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의 오키나와, 두 번째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또 미국의 로마린다라는 지역, 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라는 5군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라별로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서 몇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한 10분 정도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육류 섭취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 100세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음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채소 위주의 그런 식단들, 또 여러가지 기능성 어떤 약초들, 그쵸, 기능성 음식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여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주 식품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주와 같이 어떤 기능성 있는 식재료들을 평소에 자주 즐겨 먹는다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뭐 항염증 작용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차 종류, 그쵸, 차를 잘 우려내서 먹는 그런 습관들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로마린다라는 지역은 그 재림파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신도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들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통곡, 콩,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식품들을 즐겨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식품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자, 이게 굉장히 그 장내 미생물, 제가 항상 해오던 이 반려 미생물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들을 제가 일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거기에다 포함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거의 100% 다 일치하는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통곡, 견과류, 과일, 특히 이제 껍질째 먹는 그런 과일들, 베리 종류들, 콩 위주의 그런 식품들, 반려미생물에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품들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즐겨 먹는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체 활동인데요. 자,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피트니스를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텃밭을 가꾼다든지, 뭐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기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하는 그런 어떤 신체 활동, 또 동네 주변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고 그런 경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신체 활동들 본의 아니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적당한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생활에서 아주 무리하지 않은 그런 적당한 운동이,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그런 활동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만나는 교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운동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그 외로움, 그 고독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이런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기대 수명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외로움이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100세까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또 인생을 사는 어떤 목적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그 목적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직업 의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봉사 의식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큐멘터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식습관들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우리가 좀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차를 많이 끌고 다닌다든지, 어떤 도구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간다든지,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떨어진다든지, 뭐 TV라든지 여러 가지 SNS 등등의 어떤 문화가 퍼지면서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여러 가지 뭐 의료 서비스나 질이나 뭐 기술이나 신약 같은 것들은 개발이 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면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은 좀 잘 안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100세까지 또 건강하게 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몇십 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세 이상이 특별히 특이하게 많이 사는 지역들을 분석해서 결과로 내놓은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너무 약에만, 영양제만 의존한다기보다 이런 점들을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노력한다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